오늘 저는 여러분께 병원과 약국에서 감추려는 끔찍한 현실을 폭로하려 합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은 교모한 사기뿐 아니라 수천만 명의 건강을 서서히 파괴하는 아주 나쁜 살인자들입니다. 저는 하버드 출신 톰 밀러 의학 박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병원과 약국이 절대 감추고 싶어 하는 끔찍한 진실 하나를 폭로하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혹은 약상자 안에 고이 모셔둔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이 사실은 교묘하게 포장된 사기일 뿐만 아니라 수천만 명의 소중한 노후를 서서히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파괴하는 침묵의 살인자와 다름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하버드 의과대학을 졸업한 톰 밀러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올해 제 나이 84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과 미국을 오가며 내과 전문의로서 50년에 가까운 세월을 환자 곁에서 보냈습니다. 60이 넘을 때까지는 대학병원에서 수많은 의학도를 가르치는 교수로 살았고 그 후로는 평생의 꿈이었던 노인의학 클리닉을 열어 이 땅의 어르신들을 돌보는 데 여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저는 수만 명에 달하는 어르신들의 아픔과 회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은 선량한 마음으로 챙겨 드셨던 이른바 몸에 좋다는 이름의 수많은 보조제 때문에 오히려 없던 병이 생기고 있던 병은 악화되는 끔찍한 현장을 셀 수 없이 목격했다는 점입니다. 제 양심이 더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름 톰 밀러와 의사로서의 모든 경력을 걸고 우리들의 찬란한 노후를 좀먹는 건강보조식품 5가지의 실체와 그것들을 대체할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대안을 제 방식대로 남김없이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번지르르한 광고가 아닌 차가운 과학이며 잠시 스쳐 지나가는 유행이 아닌 제 50년 임상 경험에서 길어올린 피와 같은 통찰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따뜻한 마음을 담아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제가 앞으로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혹시 차가운 병실의 침상 위인가요? 아니면 따스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안방의 소파 위인가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 톰 밀러 의사가 여러분의 이야기에 직접 댓글을 달고 손을 내밀어 따뜻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항산화라는 말을 들으면 젊음과 건강을 지켜주는 신비로운 방패처럼 여깁니다. 몸속의 녹, 즉 활성산소를 깨끗하게 제거해 준다는 그 달콤한 속삭임에 얼마나 많은 분이 지갑을 열었을까요? 특히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은 그 항산화 군단의 선봉장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화려한 명성 뒤에 숨겨진 차가운 배신에 관한 것입니다. 때는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학술지인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핀란드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 결과 하나가 실렸고 전 세계 의학계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시 담배를 피우던 남성 무려 29,13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는데 이들에게 폐암 예방에 좋다고 알려진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꾸준히 섭취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폐암 발생 위험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무려 18%나 가파르게 증가했던 것입니다. 전체 사망률 또한 의미심장하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마치 불을 끄라고 부른 소방관이 집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05년 캐나다와 북미에서 진행된 또 다른 대규모 연구에서는 비타민 E를 매일 400국제단위라는 고용량으로 섭취한 그룹에서 심부전 발생 위험이 뚜렷하게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심장을 보호하리라 믿었던 성분이 오히려 심장을 병들게 한 셈입니다. 불과 몇 년 뒤인 2011년 북미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비타민 E 보충제를 먹은 남성들에게서 전립선암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왜 이런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균형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음식이라는 거대한 교양악단과 같습니다. 수백, 수천 가지 영양소가 서로 어우러져 완벽한 화음을 만들어낼 때 비로소 건강이라는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됩니다. 항산화 성분 역시 당근, 시금치, 아몬드와 같은 음식 속 복합 매트릭스 안에서는 다른 영양소들과 조화를 이루며 제 역할을 훌륭히 해냅니다. 하지만 특정 성분 하나만을 인위적으로 추출해 고용량 캡슐에 담아 섭취하는 것은 마치 교향악단에서 트럼펫 연주자 한 명에게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라고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조화는 깨지고 음악은 끔찍한 소음으로 변질됩니다. 단일 고용량 항산화제는 우리 몸속 섬세한 산화와 항산화의 균형을 무너뜨려 오히려 세포를 공격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산화 촉진제로 돌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아침마다 몸에 좋다는 믿음 하나로 색색의 항산화제 캡슐을 한 움큼씩 삼키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그 순간의 안도감이 혹시 미래의 건강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은 아니었을까요? 이제 그 위험한 도박을 멈추고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할 때입니다. 매 끼니 식탁 위에 채소와 과일의 3가지 색깔 법칙을 적용해 보십시오. 초록색의 시금치와 브로콜리, 붉은색의 토마토, 그리고 주황색의 당근과 고구마. 이 다채로운 색깔 속에 바로 우리 몸이 원하는 가장 완벽한 형태의 항산화제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을 위해서는 당근, 고구마, 호박을 가까이 하시고 비타민 E를 위해서는 아몬드나 해바라기 씨 한 줌 혹은 잘 익은 아보카도 반쪽을 식탁에 올리십시오. 기름을 사용하실 때는 올리브유나 카놀라유 같은 건강한 불포화 지방을 소량만 사용해 지용성인 카로티노이드의 흡수를 돕는 지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명심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현재 담배를 피우시거나 과거에 흡연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베타카로틴 보충제는 절대적으로 금물입니다. 또한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비타민 E 고용량 섭취는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혈액순환 개선, 피부 탄력 유지 같은 광고 문구는 의학적 효능을 보장하는 말이 아님을 기억하고 영양제 라벨의 국제단위나 밀리그램 용량을 항상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음식만으로는 부족하니 고용량이 필요하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말은 심각한 결핍이 의사의 진단과 혈액 검사로 확인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부분에게 정답은 약병이 아닌 식탁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항산화제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배신을 알게 되니 우리 몸의 또 다른 기둥인 뼈 건강은 어떻게 지켜야 할지 걱정이 앞서실 겁니다. 특히 많은 분이 칼슘 영양제를 물처럼 드시는데 과연 그것이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최선의 길일까요? 어쩌면 그 굳건한 믿음이 당신의 혈관을 돌처럼 굳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진다는 공포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넘어져서 고관절이라도 부러지면 그대로 누워 지내다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우리를 칼슘 보충제 앞으로 이끌지요. 마치 부족한 뼈를 시멘트로 채우듯 칼슘 알약을 입에 털어넣으며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칼슘이 뼈로 가지 않고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파이프라인인 혈관으로 흘러들어가 벽에 차곡차곡 쌓이며 돌처럼 굳게 만들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2010년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메타 분석 결과는 의학계에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수많은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다른 영양소 없이 칼슘 보충제만 단독으로 섭취한 그룹에서 심근경색, 즉 심장마비의 위험이 약 20에서 30%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 칼슘을 섭취하면 칼슘은 서서히 흡수되어 우리 몸이 필요한 만큼 뼈로 보내집니다.
하지만 고용량 칼슘 보충제를 한 번에 삼키면 혈액 속 칼슘 농도가 급격하게 치솟게 됩니다. 우리 몸은 이 갑작스러운 칼슘 홍수에 당황하여 남아도는 칼슘을 처리할 곳을 찾지 못하고 결국 만만한 혈관벽이나 신장에 그대로 쌓아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을 굳게 만드는 동맥석회화와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신장, 결석, 요로 결석을 촉진하는 비극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우리 집 찬장에 있는 제 아내 이윤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 아내는 평생을 밤낮 없이 환자를 돌보는 저를 위해 헌신한 사람입니다. 제가 고된 수술을 마치고 새벽에 들어올 때도 아내는 늘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며 제 건강을 챙겼지요. 그런 아내가 은퇴할 무렵 정기검진에서 허리 골밀도 수치가 영하 1.9로 측정되었습니다. 골감소증 경계에 해당한다는 통보였습니다. 주변의 친구들과 지인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당장 고용량 칼슘제를 먹어야 한다고 성화를 부렸습니다. 광고에서도 연일 뼈 건강엔 칼슘이라 외쳐대니 아내의 마음도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은 의사 집안답게 원칙대로 갑시다. 약병 대신 식탁을 믿어봅시다. 그날부터 저희 부부의 식탁과 일상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아침에는 부드러운 요거트 한 컵에 고소한 아몬드 열알을 곁들이고 점심에는 두부 반 모와 향긋한 제철 나물을, 저녁에는 짭짤한 멸치볶음과 신선한 채소를 충분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후 햇살이 가장 좋은 시간에 동네 골목길을 30분씩 함께 걸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제 고집을 믿고 따라주었습니다. 주말에는 집에서 탄력 밴드를 이용해 가벼운 근력 운동도 2번씩 꾸준히 했습니다. 추운 겨울철에는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측정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만 저용량으로 800 국제 단위의 비타민 D를 8주 정도 보충하고 곧바로 중단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찾은 병원에서 아내의 골밀도 수치는 놀랍게도 영하 1.6으로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하며 비결을 물었습니다. 체중은 그대로인데 하체 근력이 눈에 띄게 좋아져 의자에서 일어나는 속도가 젊은 사람처럼 빨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병원 약보다 당신이 차려준 집밥이 진짜 약이었네. 저는 그날 저녁 우리 집 부엌 식탁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의사로서 수십 년간 수만 장의 처방전을 썼지만 내 아내의 뼈를 가장 단단하게 만들어준 최고의 처방전은 다름 아닌 햇빛과 걷기, 그리고 집밥 단 3줄이었다는 사실을 제 가슴에 다시 한번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제게 오는 모든 환자에게 더욱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어르신, 약 봉투를 늘리기 전에 먼저 식탁을 풍성하게 늘리셔야 합니다. 뼈가 약하니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다는 말은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칼슘은 결핍 여부, 흡수율, 운동, 호르몬 이 4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뼈로 향하는 똑똑한 영양소입니다. 신장 결석 병력이 있거나 만성 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 고칼슘 혈증 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은 칼슘 캡슐을 임의로 드시는 것을 반드시 금해야 합니다. 정답은 칼슘통이 아니라 운동화에 있습니다.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과 같은 체중 부하 운동으로 뼈에 건강한 자극을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뼈 건강은 더하기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종합 예술과도 같습니다. 혈관을 굳히는 위험한 선택 대신 오늘부터 저처럼 아내의 손을 잡고 동네 한 바퀴를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뼈의 건강을 지키는 지혜를 배웠다면 이제는 우리의 정신을 지키는 문제로 넘어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희미해지는 기억력, 혹시 치매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많은 분이 은행잎 추출물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과연 그 작은 알약이 우리의 기억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어제 저녁에 뭘 먹었더라? 방금까지 손에 쥐고 있던 열쇠는 어디로 갔지?
사소한 깜빡임이 잦아질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치매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공포를 파고드는 것이 바로 기억력 개선을 내세운 은행잎 추출물 보충제입니다. 뇌 혈류를 개선해 기억력을 높여준다는 광고는 너무나도 매력적이어서 수많은 어르신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보충제를 찾습니다. 하지만 가장 권위 있는 대규모 연구 결과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 국립보건원의 막대한 지원을 받아 진행된 GEM 연구 결과가 미국 의사협회지에 발표되었습니다. 평균 연령 79살의 어르신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그룹에는 표준화된 은행잎 추출물을 하루에 2번, 총 240mg씩 섭취하게 하고 다른 그룹에는 가짜 약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6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들의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은행잎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사이에 치매 발생률에는 그 어떠한 의미 있는 차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즉, 은행잎 추출물은 치매를 예방하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셈입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위험성만 부각되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하는 작용, 쉽게 말해 피를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 와파린과 같은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이 은행잎 추출물을 함께 섭취할 경우 몸에 멍이 잘 들거나 코피가 잦아지고 심하면 위장관 출혈이나 뇌출혈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기억력 영양제라는 이름표를 치매 예방약과 동일시하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우리의 소중한 기억과 인지, 기능은 약 한 알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두뇌 건강의 비결은 훨씬 더 역동적이고 즐거운 곳에 숨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150분 이상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걷고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가벼운 근력 운동을 통해 온몸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은 우리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평소에 읽지 않던 분야의 책을 읽거나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다시 시작하거나 손주들과 함께 머리를 쓰는 퍼즐 게임을 즐기는 것, 혹은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을 배우는 것 모두 훌륭한 인지 자극 활동이 됩니다. 식탁 역시 뇌를 위한 최고의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고소한 견과류와 통곡물, 그리고 등 푸른 생선을 충분히 섭취하는 지중해식 식단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반대로 가공육이나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은 뇌 건강의 적이니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치과 치료나 수술을 앞두고 계신다면 최소 1-2주 전부터는 은행잎 추출물을 포함해 마늘 캡슐, 오메가3와 같이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모든 보충제의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기억력 영양제가 치매를 예방해 줄 것이라는 믿음은 안타깝게도 과학적 근거가 희박한 환상에 가깝습니다. 치매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은 꾸준한 운동과 깊은 잠,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회활동입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철저히 관리하고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거나 저하된 청력을 보청기로 교정하는 등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가역적 위험 요인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치매 예방법입니다. 이처럼 뇌 건강이 단 한 가지 성분이 아닌 종합적인 생활 습관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 몸의 또 다른 중요한 기둥인 근육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이가 들며 힘없이 빠져나가는 근육을 지키기 위해 단백질 파우더를 물처럼 마시는 것이 과연 정답일까요? 다음 장에서는 그 달콤한 파우더가 우리 콩팥에 얼마나 무서운 부담을 주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예전에는 가뿐하게 오르던 계단이 버겁게 느껴지고 병뚜껑 하나 따는 것조차 힘에 부치는 순간 우리는 근감소증이라는 노년의 불청객을 실감하게 됩니다.
근육이 빠지면 단순히 힘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낙상 위험이 커지고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에 취약해지며 결국에는 독립적인 생활마저 위협받게 됩니다. 이러한 불안감 속에서 많은 분이 간편하게 근육을 채울 수 있다는 단백질 파우더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한 스푼 타서 마시기만 하면 울퉁불퉁한 근육이 생길 것 같은 환상을 심어주지요.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신장, 즉 콩팥 기능이 점차 저하되는 노년층에게 고용량의 단백질 파우더를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것은 기능이 약해진 늙은 정수기에 흙탕물을 들이붓는 것과 같은 무모한 행동입니다. 과도한 단백질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콩팥 속 사구체에 엄청난 과부하를 주게 됩니다. 이는 결국 신장 기능을 빠르게 악화시키고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오는 알부민뇨를 유발하며 사구체 여과율지 FR 수치를 떨어뜨리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부 식물성 단백질 파우더에서는 납이나 카드뮴과 같은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이 검출되는 사건이 주기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안전성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감소 중에 진짜 해법은 단백질 파우더 한 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은 그렇게 단순하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근육을 만드는 공식은 바로 적절한 단백질 더하기 꾸준한 근력 운동 더하기 충분한 에너지 섭취 더하기 비타민 D라는 복합적인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정답은 파우더가 아닌 음식입니다. 자신의 체중 1kg당 약 1점에서 1.2g의 단백질을 하루 3끼에 걸쳐 골고루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60에서 72g의 단백질이 필요한데 이는 아침에 달걀 한두 개, 점심에 두부 밥 모나 콩 한 공기, 저녁에 생선 한 토막이나 기름기 없는 살코기를 드시면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2~3번, 8가지에서 10가지 종류의 근력 운동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벽에 대고 팔굽혀펴기, 탄력 밴드를 이용한 운동 등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운동을 마친 직후 20에서 30g 정도의 단백질을 음식으로 섭취하면 근육 합성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도 기억해 두십시오.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요거트 한 컵이 가장 훌륭한 운동 후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근육을 만들려면 무조건 많이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생각은 우리 몸, 특히 신장을 망가뜨리는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이미 사구체 여과율이 60 미만으로 떨어져 있거나 소변 검사에서 알부민뇨가 나온 분, 혹은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은 절대로 의사와 상의 없이 단백질 파우더를 자의적으로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파우더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단백질 함량뿐만 아니라 설탕이나 인공감미료, 그리고 인피 함량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가공식품에 많이 첨가되는 인산염은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혈관과 뼈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육은 자극과 회복이라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많이 먹기만 한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근육은 우유, 요거트, 두부, 콩, 생선, 살코기와 같은 자연의 식재료와 꾸준한 땀방울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 정말로 식사만으로 단백질 섭취가 어려운 특별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의료용 영양 보충식을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각 부분을 지키려던 노력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씩 알게 되니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 준다는 종합 비타민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 한 알의 알약이 정말 우리 건강을 위한 만병통치약일까요? 아니면 가장 교묘하게 포장된 상술의 결정체일까요? 바쁜 현대인에게 수십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을 한 알에 담았다는 종합 비타민은 마치 건강을 위한 간편보험처럼 느껴집니다. 아침에 물 한 잔과 함께 캡슐 하나를 삼키는 것만으로 왠지 모를 건강상의 의무를 다한 것 같은 뿌듯함마저 들게 하지요. 하지만 과유불급, 즉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함만 못하다는 옛말은 여기서도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수많은 대규모 연구들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보여주는 사실은 특별한 영양 결핍이 없는 건강한 성인의 경우 종합비타민 복용이 사망률을 낮추거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거나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그 어떠한 의미 있는 이득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영양소를 과잉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잠재적 위험만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초고용량의 비타민 A, 나이아신, 비오틴과 같은 특정 성분들은 간의 독성을 유발하거나 혈당을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여러 허브 성분이 혼합된 제품의 경우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집니다. 또한 특정 비타민 성분은 병원에서 시행하는 중요한 혈액 검사 결과를 왜곡시켜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비오틴은 갑상선 기능 검사나 심근경색 진단 검사, 당화혈색소 수치 측정에 오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제게 처음 오셨을 때 72살이셨던 정호균 님입니다. 고혈압과 경계성 당뇨로 이미 병원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거기에 더해 매일 아침 무려 12알에 달하는 각양각색의 건강보조식품 캡슐을 한 움큼씩 삼키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는 당연히 종합비타민도 포함되어 있었고 앞서 제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던 고용량 비타민 E, 베타카로틴, 그리고 하루 1500mg에 달하는 칼슘, 은행잎 추출물까지 그야말로 보조제 백화점을 방불케 했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이것들을 다 챙겨 먹고 나면 하루 종일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호균님은 해맑게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제 눈에는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피부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멍 자국이 가득했고 잇몸에서는 쉽게 피가 났습니다.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결과는 제 우려가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변에서는 미세 단백질인 알부민이 검출되어 신장 기능 저하를 시사했고 혈중 칼슘 수치는 정상 상한치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었으며 간 수치 또한 미세하게 상승해 있었습니다. 저는 호균님이 가져오신 보조제 봉투를 책상 위에 모두 쏟아놓고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호균님, 우리 몸에 들어가는 약은 더하기가 아니라 딱 맞게가 정답입니다. 지금 드시는 것들 중 상당수는 서로 싸우고 있거나 오히려 호균님의 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출혈 경향을 높이는 은행잎 추출물과 고용량 비타민 E의 복용을 중단시켰습니다. 과도한 칼슘 보충제는 음식으로 전환하도록 지도했고 종합 비타민 대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영양소만 단일제로 처방했습니다. 그의 식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삶은 달걀 1개와 신선한 토마토를, 점심에는 두부밥 모와 여러가지 나물을, 저녁에는 고등어 작은 한 토막을 챙겨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5번 30분씩 동네를 빠르게 걷고 일주일에 2번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씩 3세트 반복하시도록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3개월 뒤 다시 진료실을 찾은 호균님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잇몸 출혈이 멎고 몸의 멍 자국이 사라졌으며 검사 결과에서는 알부민료가 눈에 띄게 줄고 간 수치도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그의 표정이었습니다. 깊은 불안감이 사라진 얼굴에는 건강한 활기가 넘쳤습니다. 선생님, 약 봉투는 반으로 줄어 가벼워졌는데 제 몸은 깃털처럼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호균님, 그것이 바로 진짜 의학입니다. 우리 몸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보다 불필요한 것을 빼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한 일이지요. 그것이야말로 어르신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한 봉지로 완벽하게라는 광고 문구는 우리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지갑을 채우기 위한 상업적 구호일 뿐입니다. 우리 인체는 수만 년의 진화 과정 속에서 음식이라는 가장 완벽한 형태로 영양소를 공급받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그 위험한 종합 비타민 패키지 대신 우리 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옥석을 가려내는 현명한 결정의 틀을 여러분께 선물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5가지 대표적인 건강보조식품의 실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량 항산화제, 칼슘 보충제, 은행잎 추출물, 단백질 파우더, 그리고 종합 비타민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결핍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분별한 과잉 섭취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그 혼란을 명쾌하게 정리해 줄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에 공통된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첫째, 음식을 우선으로 할 것. 둘째, 반드시 의학적 검사를 기반으로 보충할 것. 셋째, 최소한의 유효 용량만을 섭취할 것. 넷째, 정해진 유한한 기간 동안만 복용할 것입니다. 이 원칙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어떤 보충제를 선택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4단계 체크리스트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의 명확한 목표는 무엇인가? 입니다.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라는 막연한 이유가 아니라 의사에게 진단받은 철결핍성 빈혈 수치를 개선하기 위해와 같이 구체적인 증상이나 진단명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목표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가? 입니다. 지인의 추천이나 광고 문구가 아니라 몇 년도에 어떤 기관에서 몇 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더니 어떤 수치가 얼마나 개선되었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나에게 안전한가? 입니다. 내가 현재 복용 중인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은 없는지, 내가 앓고 있는 만성질환에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4번째 질문은 언제 복용을 중단할 것인가? 라는 종료 계획입니다. 보충제는 영원히 먹는 약이 아닙니다. 3개월 후 혈액 검사에서 수치가 정상화되면 중단한다와 같이 명확한 출구 전략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이 4가지 질문에 모두 명확하게 답할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그 보충제는 당신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라벨을 꼼꼼히 읽는 습관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번 섭취하는 용량과 하루 상한 섭취량은 얼마인지, 함량 단위는 정확한지, 불필요한 첨가물은 없는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인증기관의 마크가 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약병을 내려놓고 우리 집 식탁을 위한 주간 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월요일은 콩, 화요일은 등, 푸른 생선, 수요일은 닭가슴살, 목요일은 달걀, 금요일은 두부, 토요일은 잡곡, 일요일은 견과류. 이렇게 요일별로 건강한 식재료를 정해두고 실천하는 작은 노력이야말로 그 어떤 비싼 보충제보다 확실한 건강보험이 되어줄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나한테는 괜찮았다는 개인의 체험담은 결코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주치의나 단골 약국의 약사님과 함께 보조제 다이어트를 시작하십시오. 꼭 필요하지 않은 것부터 하나씩 과감하게 끊어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긴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노후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5가지 보조제, 즉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칼슘 보충제의 남용, 은행잎 추출물,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 그리고 종합 비타민 패키지는 의학적 결핍이 확인되었을 때 의사의 판단하에 최소한의 용량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만이라는 대원칙을 어길 때 우리 몸에 이로움이 아닌 독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약병 속 알록달록한 캡슐이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규칙적으로 동네를 걷는 발걸음과 땀방울, 따스한 햇볕 아래 우리 피부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비타민 D, 아삭아삭 소리까지 맛있는 신선한 채소와 통곡물, 그리고 고소한 콩과 생선이 가득한 풍성한 식탁, 더 나아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웃음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50년 넘게 환자 곁을 지킨 노의사로서 저는 이제야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의학의 본질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더하는 더하기가 아니라 우리 몸이 가진 본연의 치유력을 믿고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빼기, 즉 균형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무거운 약 봉투는 가볍게 만드시고 그 대신 여러분의 식탁과 발걸음을 무겁고 풍성하게 채우십시오. 당장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어 보세요. 저녁 식사 후 소파에 눕는 대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10분만 걸어보는 겁니다. 바로 그 작은 변화의 시작이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보조제를 줄이거나 끊어볼 용기를 내셨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 양세진 할아버지 의사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답을 달겠습니다.